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DJ가 간다. 저는 DJ 다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근심 걱정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의 96%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걱정을 달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을 해서 제 몸이 점점 아파지고 마음도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맞다, 이런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걱정하던 98%는 정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도 제가 걱정을 안 하더라도 일어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걱정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나의 발전을 위해 뭔가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차라리 행복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해피데이를 외치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신나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틴탑의 신곡 휙 듣고 올게요. 날씨가 미쳤어. Let's get out of here. 벌써는 밤 넘어왔지. 이건 널 유혹하는 악마들의 속삭임. 이들 빛나 내 너에게 Oh gonna be good. 수고하다 해 김우육이잖아. 이런 날씨에 칙칙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Follow me. 과부하가 걸렸지. 이들 빛나 사람들에게 Oh gonna be good. 찾지 말라 해 떠날까지잖아. 이런 계절에 영혼 없이 불 주고 있지 말고 Follow me.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요즘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고 오늘은 마음 성장을 돕고 계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마음 힐링 코코스니 최선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코스니 대표 최선희입니다. 제가 원래 하는 일은 청소년 논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 마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과 관련된 이제 청소년 교육도 공부하고 마음 코칭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다가 어른들도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청소년 뒤에는 엄마 아빠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마음 코칭을 하다가 이렇게 코코스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마음 힐링 코코스니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엄마들의 마음과 의식 성장이죠. 그래서 엄마들의 마음과 의식 성장을 가장 많이 돕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왜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적으로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른 상대신가요? 아니면 청소년도 하시는 건가요? 네, 둘 다 하고 있어요. 둘 다 하시는구나. 네, 그렇죠. 네. 청소년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도 문제가 있죠. 네.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문제와 갈등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는데 네네. 문제와 갈등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요즘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 인간관계도 힘드신 분들이 많고 아이들과의 그 마찰조차 힘들고 그래서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네. 제가 이제 먼저 순서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네. 우리가 만나는 문제나 네. 어떤 현실이 네. 그 문제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감정과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그 문제를 만드는 걸까요? 현실을 만드는 걸까요? 자, 저는 현실과 문제가 먼저다.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현실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된 것이다. 맞아요.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 네, 저 사람이 의식 걱정 있으니까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맞아. 되고. 보통 그러지 않을까요? 네네. 그 보통의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제가 오늘 나온 겁니다. 네. 네네. 그럼 그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네네. 정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창고 대방출할 테니 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네네. 들어볼까요? 네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네. 사실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의식이 물질을, 현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요즘에 이제 뇌과학에서 많이 밝혀졌어요. 예,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인데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알려진 게 된 거죠. 인간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먼저 현실이나 문제에 의해서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있어서 그 내가 마음과 생각 때문에 현실과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 순서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나 사건들이 네. 그것이 내 마음이나 생각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죠. 제가 한 가지 지금 딱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원래는 검사를 하면 안 아프대잖아요. 근데 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 그러니까 더 아픈 건가? 그런 느낌? 내가 아픔에 집중을 하니까 아픔과 관련된 현실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생각을요? 네네. 정말 많이 해요,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네. 머리가 쉬질 못해요. 네, 3만 가지에서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3만에서 5만이요? 네,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네. 그럼 그 생각들 중에서 네.
내가 정말 원해서 내가 바라는 것에 관련된 생각이 90% 이상일까요? 아니면 네. 어제 했던 생각이나 아니면 내가 그럴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무의식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게 더 많겠죠. 네, 네, 무의식적으로 네. 어제 일 쓸데없이 뭐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5만 가지 생각 중에 90% 이상이 네.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그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사고가 어제 했던 생각이고 그저께 했던 생각이라면 네. 그것이 만든 지금의 오늘이 내일도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겠대요. 네. 여기서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버릇인 거잖아요. 네네. 어제 근심하면 오늘도 또 근심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네. 생각도 마음도 결국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즐겨서 하는가를 한번 모니터해 볼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평소 자주 하는 생각들 중에서 그걸 만약에 이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눈다고 하면 네.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네, 그 방법적인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하는 방법. 네. 왜 생각을 우리가 다스려야 될까요? 왜 생각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야 될까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렇죠. 내 생각이 물질을 형성하니까. 아, 내 생각이 그렇구나. 현실을 만드니까.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네. 사실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서 먼저 만든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근데 아무튼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게 제가 좀 10년 전에 네. 많이 아팠는데 네.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인데 지금 아직도 잘 살아있거든요. 네. 몸도 많이 좋아져서 안 아프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도 네. 뇌는 질문을 좋아해요. 아. 죽으면 어떡하지? 네. 그러면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죽는 정말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찾게 죽을 하는 고비를 거죠. 넘겼습니다. 네, 죽을 고비 넘기고 여기 오셨네요.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네. 이 시계나 이 안경이나 이 모든 것들, 이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아니세요? 그렇죠. 네, 이런 그렇죠. 거 해야겠다. 이런 거 그쵸, 해야겠다 그쵸. 하면 그 물질이 나에게 오죠. 맞아요. 네. 맞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진짜 제가 이런 옷을 하나 사고 싶어서 이런 옷 없나? 하고 계속 몇 월 며칠 다니다 보면 발견해요. 네네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네.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의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온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이제 장악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 이상이 자동적 사고예요. 그러면 자동적 사고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고를 바라본다. 네네, 생각을 바라본다. 오늘 두 파트로 나눠서 대화를 나눌 건데요. 네. 먼저 생각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흘려보내는 방법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방법. 그리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과 내가 좀 내 자신을 더 행복하게, 아름답게, 자존감 있게 살 수 있는 방법. 네. 그게 가능한가요? 네, 20분 안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네. 일단 제가 그 산 증인이고요. 네. 네, 아마 제 주변에 같이 이런 것을 얘기해 보신 분들은 많이 달라지셨어요. 네. 네. 그래서 생각은 먼저 우리가 인지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내가 하는 생각의 8, 90% 이상이 내가 진짜로 원해서 하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자동적, 습관적으로 계속 곱씹고 있는 것이구나. 근데 그 곱씹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라면 계속 곱씹어도 돼요. 그건 궁 굴린다고 하죠. 생각을 궁 굴려서. 좋은 생각. 네, 좋은 생각들을 궁 굴려도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30년 전의 사건이나 10년 전 사건이나 혹은 일주일 전에 지나간 일인데 뭔가 나한테 좋지 않았어. 그러면 그 생각들을 계속 곱씹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흘려보내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흘려보내기는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이 생각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라보려면은 약간 객관화, 네, 객관적으로. 네네네, 바라보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명상이 제일 좋은데 이제 이렇게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곰곰이 내가 하는 생각들을 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올라왔어요.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어요. 직장 동료분들 중에 만약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올라와요. 네. 네, 올라왔을 때, 꼴보기 싫어. 네, 꼴보기 싫어. 자, 일단 먼저 생각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꼴보기 싫은 그 사람과 우리 머릿속에 생각의 기찻길이 있어요. 기차가 지나가고 네. 있어요. 기차가 있는데 그 기차에 그 생각과 함께 타고 계시면 안 돼요. 타고 계시는 순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극단까지. 그렇게 타고 가다 보면 북한을 지나 러시아를 지나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꼴보기 싫다. 네. 난리가 나죠. 이제 생각이. 네. 이제. 네.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치닫다 보면은 결국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까지 부정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표지판을 만드는 거예요. 표지판. 내 생각을 먼저 모니터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생각을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생각을 바라보고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아,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네네네. 그리고서 표지판을 만드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라고 치면 네. 직장 동료 A라는 표지판을 만들었어요. 네. 그 직장 동료 A와 관련된 생각이 올라오면 네.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의 기차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와서 내리는 거죠. 기차에서 내려서 기차 위에 있는 네. 가로지르는 다리에서 네. 기차가 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저 사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또 그 사건을 곱씹고 있구나 하고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명상을 가장 이렇게 추천드리는데 일단 내가 그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보면 쉬우실 거예요. 그쵸. 안 되죠.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쵸. 일도 안 되죠. 네,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거나 그 문제나 어려움을 생각할수록 그 현실이 증폭된다는 거. 네, 그 현실이 더 커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현실, 만약에 직장 동료라고 했을 때 그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생각은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거거나 아니면 침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쵸, 그쵸. 내가 행복한 거죠. 그쵸.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장면들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사람과 잘 웃으면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거나 그런 생각을 궁굴리는 거죠. 그럴 좋은 때, 생각들을. 네, 바라보기를 하시면 제일 좋아요. 바라보기. 네. 기차에 내려서 좋은 생각으로 바라본다. 네네. 생각을 조금 다스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복병이 숨어 있어요. 복병이요? 네네. 뭘까요? 바로 감정이라는 복병이에요. 그쵸. 네, 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감정이 네. 욱 하고 올라오죠. 네. 사실. 생각보다 감정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생각 뇌에서 하는 전자기장보다 심장에서 느낌으로 올라오는 전자기장이 몇백 배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 동료라는 사람이 나에게 준 어떤 상처, 트라우마, 아니면 어떤 문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또 맞아요. 올라오고 힘들죠. 그쵸. 네. 답답하죠. 네네네. 가슴이.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속 그 감정을 계속 즐기시는 거죠. 마치 즐기시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계속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원하는 건가요? 그 감정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괴로움을 계속 네. 달고 산다. 네. 그럼 우리가 아까 순서를 말했잖아요. 네. 순서를 말했을 때 네. 그 사람이 있고 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감정이 나한테 오는 걸까요? 아니면 내 감정이 케어되지 않은 내 느낌과 감정이 내 안에서 아직도 있기 때문에 자꾸만 떠오르는 걸까요? 그렇죠. 그거죠. 감정이 있으니까 그게 네. 떠오르는 거. 아, 똑똑하시네요. 그렇겠죠. 네. 그 바라보고 네. 좀 이제
보내야지. 네네네. 그래서 아까 생각 바라보기와 생각을 기차 태워 보내거나 네. 혹은 시냇물에 흘려 보내는 거예요. 시냇물에 이파리를 네. 하나 띄워서 네. 그 생각들을 흘려 보내면서 네, 네, 네. 우리가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생각을 멈추고 내가 원하는 것과 관련된 생각, 그 직장 동료나 혹은 대인 관계나 직장 생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관련된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 예, 감정. 그래서 심장이 전부다, 느낌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 네네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 한데 감성적으로는 욱해. 네. 그쵸. 네. 다스려야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네. 준비되셨나요? 아, 네. 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정이에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심장, 감정, 느낌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양자물리학에서는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에너지, 분자, 원자 이렇게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4가지가 있어요. 네. 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4가지. 4가지. 네, 4가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죠? 네, 바로 뭐냐면 사랑, 네. 사랑, 감사, 감사, 축복, 축복, 용서. 용서. 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먼저 용서를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계속 놓지 못하고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나 분노나 화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 그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용서가 되지 않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네. 그것과 관련된 그 에너지와 관련된 현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2-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했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에너지로 투영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에서 느끼는 에너지를 보냈을 때 그 보낸 에너지가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 보낸 에너지가. 네. 그러면 내가 사랑과 감사와 축복과 용서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일이 저한테 오겠죠. 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분노, 괴로움, 고통, 뭐 슬픔 이런 에너지를 갖고 그 감정을 계속 웅크리고 가지고 있고 반복적으로 그거를 곱씹는다면 그 에너지가 가서 다시 그 에너지가 저한테 오겠죠. 맞아요. 예,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에너지를 보내면 선생님도 저에게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가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직장 동료에게 내가 불편하면 상대도 내가 불편한 거죠. 네네네. 에너지가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저의 내적 상태나 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시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랑, 감사, 축복, 용서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뇌과학을 좋아해서 네네. 뇌과학에서 이거 이제 얘기하면 또 30분 가야 되니까 아, 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잠들기 전하고 아침에 눈 뜰 때, 눈 뜰 때. 네,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 뜰 때, 이때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중요한 시간. 혹시 잠들 때 어떻게 주무세요? 저요? 네. 아, 저는 하는 게 있어요. 아, 오늘 하루를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얘기는 제가 꼭 생각하고 자거든요. 감사합니다. 완벽하세요. 그래요? 네네네. 감사의 에너지가 제일 의식 중에서 높은 에너지니까 자기 전에 감사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느끼면서 주무시고 더 좋은 거는 그 다음날 있을 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번 미리 하는 거예요. 아, 미리? 네, 내일 녹음할 선생님과 굉장히 좋은 녹음을 맞춰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미리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를 찾고 내일 있을 일에 대한 감사를 찾고 좋네요. 그리고 마음에서 내가 중요한 소중한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보내고 이것을 자기 전에 한다면
그 자는 동안에 뇌가 이제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뇌 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네. 내가 원하는 감사, 받는 상태의 감사의 그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도 그것과 관련된 네. 무의식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생각과 현실을 창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오늘 눈 떴을 때 오늘 난 녹음 잘하고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100점입니다. 네. 오늘 잘 될 거예요. 네네. 그렇게 아침에 의도를 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현재형이나 과거형으로 해도 돼요. 오늘 너무 녹음을 잘해서 감사합니다. 이미 녹음을 한 것처럼. 예, 잘 할 거야 하는 미래형이니까. 그래서 미래 기억을 미리 가져와서 녹음을 잘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현실에서 먼저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그 직장 동료와 어려움이 있어요. 네. 어려움이 있다. 네. 솔루션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사랑, 감사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된 하와이의 지혜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호포노포노가 있어요. 저 한 번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 하와이에서는 오래된 지혜가 있는데, 네. 그 우리 무의식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정화하는 주문이 있어요. 네. 되게 간단한 4개의 주문이에요. 네. 쉽게 미용고사라고 해요. 미용고사? 네네네. 네. 그래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미용고사. 네,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계속 하다 보면 무의식에 있는 부정적인 기억이나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정화가 되는 거죠. 네, 정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대가 있다. 만약에 직장 동료 중에서 네.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해. 네.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감정이 계속 해소되지 않은 채, 정화되지 않은 채 내 안에 감정이 있는 거죠. 그쵸. 그 감정을 꺼내게 하기 위해서 그 배우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 배우를 대상으로 하거나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미용고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난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내가 화가 났던 내 감정을 내가 몰라줬기 때문에 그게 쌓일 만큼 쌓인 거예요. 맞아요. 쌓일 만큼 쌓여서 이제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그러면 그 감정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내 친구로 소중한 친구로 인격체로 대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용고사는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눈 뜰 때, 그 다음에 거울 보면서 이 3가지가 가장 강력하고 빨라요. 네. 거울 보면서. 네, 거울 속에 내가 바로 무의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네. 우리가 네. 네, 늘 얘기하지만 이거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빙산. 네, 빙산입니다, 빙산. 그래서 빙산의 꼭대기에서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데 네. 사실 95% 아래에는 무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더 많은. 네, 거죠? 95%. 네, 네, 95%. 뇌 용량의 95%도 무의식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잠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이 쌓여 있으면, 그러면 그게 약간 다체 역할을 해서 못 나아가게 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첫째, 생각을 바라보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네.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은 멈추실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은 흘려보내기를 하시면서, 기차나 나뭇잎으로 흘려보내기, 시냇물에 흘려보내기를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생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감정은 내 안에 사랑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으려면 네. 부정적 감정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가장 빠른 방법은 용서죠, 사실. 그렇죠. 그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저에게 계속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나의 성장을 위해서, 자유로움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 자신한테 내가 그 감정, 많은 감정들, 내가 살면서 쌓였던 그 많은 감정들을 우리가 케어하지 않고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다가 던져버리는데 거기에 쌓여있던 감정들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용서해줘. 용서해줘.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미용고사를 거울 보면서 하거나 잠들기 직전,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때 하면 아주 강력한 약간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 다양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코코스니를 두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코스니로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아, 그러면 제가 보기에 미용고사는 먼저 나를 위해서 먼저 하는 게 더 빠른가요? 아까도 만약에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저는 안 하고요? 자기 자신 아니요. 먼저 하고 사실은- 하는 거 낫나요?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은 네. 사실은 내 자존감의 스크래치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자존감의 스크래치가 난 어떤 사건이나 기억이나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화되지 않아서 또 자꾸 봐달라고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끔 배우와 사건을 바꿔가면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깥에 있는 현실이나 문제가 내 생각과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바깥에 있는 현실과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럼 먼저 내가 내 생각을 모니터 하셔야 되고 멈출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즐겨서 하는 감정이 뭔지 예를 들면 아들을 봤을 때 네. 자주 올라오는 감정 남편을 봤을 때 자주 올라오는 감정 그 감정이 아들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나한테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의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어릴 때부터 뭔가 해소되지 않은 어떤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계속 느끼게 할 수밖에 없게끔 바깥의 현실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그럼 바깥에 있는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누구를 치유하면 돼요. 나를 먼저 네, 나를 치유해야겠네요. 치유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방법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네네. 미용고사예요. 고사. 그래서 미용고사. 예, 자기 자신한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줘.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면 더 좋아요. 거울 보면서 하면 더 좋아요.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떠오르는 어떤 부정적인 그 감정과 관련된 그것을 글을 쓰는 작업을 한다거나 혹은 거울을 보면서 어렸을 때 사진을 꺼내서 내가 어렸을 때 나로부터 어떤 대화를 한다거나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어떤 나를 부르는 거죠. 모든 생각과 감정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내 안에 나와 연결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치 않는 생각들은 흘려보내고 원치 않는 감정들은 정화시키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를 조금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그 다음은 바로 현실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네. 현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네. 그건 다음 편에. 네. 다음 편에. 네, 진짜 네. 좋으신 말씀을 주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정말 와닿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 마음부터 정화를 해야 되고 네. 미용고사 여러분 네, 네, 잊지 네. 마시고 네.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생각도 중요한데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을 가진 게 심장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올라온다. 그거 남 탓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저 사람 때문이다라는 그 생각,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정화되지 않은 내 마음, 내 마음한테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사랑한다, 고맙다, 애정 표현을 듬뿍.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접니다. 네, 나를 먼저 돌봐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접니다. 네, 나 자신을 먼저 돌보고 그러고 나서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는 거지. 네. 나 자신을 팽개친 상태에서 누구를 돌보는 것은 결국 아마 힘드실걸요. 네, 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 자신과 연결되는 네. 그런 행복한 네. 맞습니다. 네. 저 자식들이 엄마 왜 엄마 인생 안 살고 나한테 올인했어? 이 소리를 정말 많이 한대요. 그럼 이제 엄마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았다. 근데 자식도 그거를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네. 행복은 자기가 찾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네.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20살 네.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엄마의 역할이고 도리죠. 네, 그런데 20살이 지났다. 네.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나 자신과의 연결에 핵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을 네.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이번 시즌에 꼭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행복하세요? 그 1부터 10까지 중 몇 점 정도 될까요? 저는 거의 뭐 항상 행복하고요. 네. 몇 점? 10점? 9점, 10점? 오, 네, 그대 네, 시점 상당히 높으시네요. 네, 네. 일단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깨어 있고 네. 호흡에 집중을 하고 나 자신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활의 리듬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그럼 9점, 10점 된다고 그러셨는데 뭐 하실 때 요즘에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반려견과 시간을 보낼 때 반려견과 산책하고 교감하고 그냥 꼭 껴안고 이렇게 너무 있을 때 귀엽겠다. 네. 귀여운 강아지 아니면 큰 강아지? 귀여운 치아예요. 너무 귀엽겠네요. 네. 네, 그럴 때 가장 행복하시군요. 네, 네. 네.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해요. 그쵸, 여러분? 네. 미용고사. 네. 미용고사. 다시 한번. 잠들기 할까요? 전 아침에 눈 뜰 때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거 미용고사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또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얘기로 얘기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